안녕하세요. 강남구에서 6살, 3살 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 조미라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최근 제가 경험한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인생의 중심이 되는 나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2011년 1월 3일은 저의 첫 출근일입니다. 빨간 원피스를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던 그날이 엊그제처럼 생생한데요. 저는 그날부터 지난 10년간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기획자로, 문화예술 기획사의 대표로, 또 교육 스타트업의 마케터로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. 해야 할 일도 많았지만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지난 1월, 저는 모든 것을 스탑해야만 했습니다. 망가진 몸 상태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이 저를 덮쳤거든요. 어쩌면 저는 제 한정적인 에너지를 과신했던 건 아닐까?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렇게 저는 제 삶에 안식을 선언하고 저를 돌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내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? 회복할 수 있을까? 이런 불안감이 들었지만 당시에는 발버둥칠 힘 하나 없이 그저 바다 한가운데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. 여러분은 번아웃과 슬럼프의 차이를 아시나요? 지난 10년간 일하면서 종종 슬럼프, 번아웃, 저를 덮쳤다고 생각했는데요. 진짜 번아웃을 겪어보니 그 차이를 알겠더라고요. 쉽게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. 슬럼프는 자동차의 주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. 쉽게 주유소에 들려서 주유를 하고 다시 운행을 이어가면 되듯 가까운 선배, 멘토, 또 이런 강톡 같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영감을 받고 다시 인생의 도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. 반면 번아웃은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난 상태입니다.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. 새 타이어로 교체하듯 내 지친 몸과 마음이 재생할 힘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. 저는 그렇게 번아웃의 과정을 좀 저를 관찰하면서 보냈는데요. 4, 5개월이 지나서야 회복선을 타고 있다고 느껴졌고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건강하게 복귀했습니다. 안식의 과정 동안 저는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건 없었어요. 그저 몸과 마음이 내키는 아주 소소한 일들을 했는데요. 신기하게도 돌아보니 제 몸과 마음이 스스로 저에게 필요를 외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었습니다. 번아웃을 극복하고 난 뒤 돌아보니 그것은 마치 번아웃이 남기고 간 선물 같더라고요. 그렇게 저는 그 소소한 습관들을 저를 잘 돌보는 습관으로 가지기로 했습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환경, 마음, 몸 이렇게 3가지에 대한 그 습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먼저 첫 번째, 나를 마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. 안식의 시작, 저는 송도의 한 에어비앤비에서 3일 정도 홀로 머물렀습니다. 떠나기 전까지는 아이들, 신랑 걱정이 되었는데요. 막상 떠나보니 홀가분하고 좋더라고요. 물론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건 약간 뻘쭘할 수 있지만 내가 먹고 싶은 메뉴를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신나는 일이었습니다. 저는 그곳에서 저를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. 바로 거울을 통해서요. 바쁜 일상에서 거울은 그저 몸매무새를 점검하는 정도로 활용됐었는데요. 여유롭게 거울을 마주하고 보니 그곳에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. 지친 표정, 구부정한 어깨. 번아웃의 모습이 이런 건가 싶을 만큼 번아웃 그 자체였습니다. 안쓰러운 마음에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
용기 내어 한마디 건넸습니다. 오랜만이다. 그동안 수고 많았다. 어쩌면 꽤 오랫동안 눌러놨던 제 마음에 약간 애쓰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독여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서도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시간이 저를 어떻게 스쳐가는지, 또 내가 어떤 기분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거울을 통해 관찰하고 있습니다. 또 주기적으로 환경을 바꿔서 피톤치드 가득한 산림욕을 하거나 시야가 탁 트인 바다에서 리프레시를 하긴 해요. 이때 가족과 친구를 동반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자유롭게 관계망을 벗어나 진정으로 나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독이는 글쓰기입니다. 저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글이 아닌 저 자신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. 하얀 워드 문서가 제 대나무 숲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. 내가 오늘 어디가 좀 아프지?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 건 어떤 사건에서 시작된 것일까? 나와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었지? 그렇게 적기 시작하다 보니 제 감정들의 부정적인 면들, 화, 속상함, 억울함, 우울함, 슬픔들,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낼 수 있었어요. 신기하게도 그 글은 저와 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주었습니다. 제가 그 글의 작가이자 유일한 독자니까요. 글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진짜 힘들만 했구나.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된 거야.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어. 이렇게 저 자신을 좀 위로해주곤 했습니다. 그래서 글을 쓰고 위로하고 이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제 감정의 응어리들이 실타래 풀리듯 후련해지는 걸 경험했어요. 저는 그렇게 글 속에서 단단하게 회복되어져 갔습니다. 지금은 그 글쓰기가 좋은 습관으로 남아 작가 플랫폼인 브런치에서 제 육아와 일상을 나누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. 혼자만 보던 글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니까 더 풍요롭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내면을 다독이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글쓰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몸에 생기를 더하는 햇빛 산책입니다.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폭식을 하기도 하고요.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, 또 달달한 디저트를 막 먹었어요. 식습관은 제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못 입는 옷이 많아지고 치수가 늘어나는데도 저는 그 변화를 빠르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안식을 시작하고 저는 더 이상 제 몸을 소홀히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. 그런데 어떤 운동을 시작하려고 보니 제 안에 무기력증이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내키는 산책 정도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. 강남구의 아름다운 산책로인 선정릉으로요. 처음 선정릉을 돌았을 때가 생각이 나요. 추위를 뚫고 선정릉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굉장히 숨이 차더라고요. 30대 초반에 이렇게 저질 체력인가 싶으니 서글퍼졌습니다. 신기하게도 그런데 제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어요. 생기가 하나 없는 제 몸이 자연의 생기를 보고 신나하는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따사로운 햇살을 이렇게 맞을 때면 방전된 스마트폰에 충전기를 꽂는 것처럼 찌릿해지는 경험이기도 했어요. 그렇게 한 달, 두 달 선정릉을 가급적 매일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. 어느덧 선정릉에 봄이 왔더라고요. 겨우내 메말랐던 그 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연한 이파리들이 그 생명력을 마음껏 뿜어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그 순간 저 역시 그 나무들처럼
자연의 생기를 그 사이 차곡차곡 모아 보통의 일상의 생활이 가능한 체력으로 회복했다는 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지금은 산책은 기본이고 또 기초 체력을 더하는 운동들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저는 이렇게 3가지, 나를 마주하는 환경을 세팅하고 내 마음을 다독이는 글을 쓰고 또 몸에 생기를 더하는 햇빛 산책을 말씀드렸는데요. 이 습관들을 통해 저는 다시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. 불쑥불쑥 나 아직 번아웃 남아있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번아웃 이후는 번아웃 이전과 완전히 다름을 느낍니다. 번아웃 이후 전 다시는 번아웃을 겪고 싶지 않은 번아웃 조심증이 생겼어요. 이 일이 나에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? 묻기 시작한 거죠. 번아웃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좀 더 부응하고자 더 많이, 더 빨리, 더 잘 하려고 저 스스로를 많이 압박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과감히 오늘은 여기까지를 선언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너무 무리한 기준에 맞추느라 저 자신을 버닝하려는 열정을 피하게 되었어요. 저는 저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기에 제 역할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꾀이자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.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태도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.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하느냐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인데요. 지난 10년간 제가 일하면서 저를 돌보는 마음가짐을 뒷전시했기 때문에 번아웃이라는 결과를 맞이한 건 아닌가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은 번아웃이 저에게 남겨준 선물을 잘 간직해서 이후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. 결과는 달라져 있겠죠? 코로나가 현대인들의 일상의 브레이크라면 번아웃은 개인의 삶의 브레이크입니다. 오늘 제 좀 솔직한 이야기가 번아웃의 터널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혜롭고 또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